자, 450만원짜리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나름 LED 조명도 화사하고요. 케이스도 엄청 무거워요. 자, 이쪽에도 쿨러가 있고요. 지금 이 라디에이터가 걸려있는 거는 수냉 쿨러로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LED는 화려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1070ti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켠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핀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라이저 카드로 해서 그래픽카드 포트 바로 꼽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케이블 정리를 한 거예요. 자, 학생이 직접 조립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판매도 될 만큼 퀄리티가 좋아요. 처음에는 200만원 조금 넘은 핏이었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여기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뭔가 이상하대요.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기분 나쁘면 컴퓨터가 그냥 꺼진대. 화면은 꺼지고 전원은 들어와 있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30분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쓰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차 검사해달라고 들고 왔는데 저 이거 들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엄청 무거워. 자, 사방이 알루미늄 케이스고요. 그리고 우측, 좌측, 정면은 싹 다 강화 유리예요. 유리 무게만 해도 상당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나중에 기본 검수 끝나고 나면은 CPU부터 메인보드까지 테스트기 꼽아가지고요 측정을 해볼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그 전에 일단은 OS가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일단 CPU Z를 돌려서 제품을 잠깐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CPU를 보면은 AMD Ryzen 5 1600X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는 16기가가 들어가 있고 메인보드는 ASUS의 제품이 들어가 있죠. 이번 B350F 게이밍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메모리는 DDR4 16기가 들어가 있고 듀얼 채널로 해서 8기가짜리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픽카드는 1070ti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1070ti, 메모리는 8기가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 해보니까 원래 있던 베이스 라이젠 5 1600X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퍼포먼스로 봤을 때 속도는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10% 정도 빠른 것 같죠.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의 한 9% 정도 더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CPU 싱글 스레드는 9%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 CPU 멀티 스레드는 10% 가까이, 정확하게 10%로 보면 되겠어요. 10%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벤치만큼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한번 줘볼게요. 스트레스는 CPU 멀티 스레드에다가 계속 계산을 넣어서 CPU에 부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기본 스펙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가지 사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컴퓨터에서는 정확한 속도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는 것보다 제품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안 하고 지금은 일단 CPU에 스트레스만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놔두었다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나머지는 그래픽카드 테스트, 메인보드 테스트를 따로 하도록 할 거예요. 메모리 부담도 같이 주면은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주면서 안정성의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를 보면은 스트레스를 충분히 줬는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CPU 전압도 정상, 팬 속도도 정상, 지금 현재 32도에서 48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테이지도 1.3V, 그 다음에 12V, 5V, 3.3V 해가지고요. 거의 근접하는 전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0%까지는 이제 편차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범위 안에 들어간다. CPU 클럭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자, 100Hz, 3700MHz가 나오죠. 62W, 63W 왔다 갔다 하고요. 메인보드 온도가 32도, 그 다음에 CPU 온도는 48도에서 49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정상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현재 컴퓨터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발생했을까? 간단하죠. 제가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메인보드 설정을 초기화를 했어요. 얘가 오버클럭 한다고 이 학생이 살짝 건드려 놨더라고요. 메모리도 살짝 올리고 메인보드도 살짝 바꾸고 한 8개 정도에서 10개 정도의 그 수치를 변경한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 올레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OS를 새로 설치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메인보드에 관련된 프로그램 몇 개만 설치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임을 하나를 설치해서 배틀그라운드가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직접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테스트 요원을 시켜가지고 이따가 테스트할 계획이에요. 테스트 요원이 5시 넘어서 6시 돼야 퇴근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 시켜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있는데 30분 이상 줬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저는 메인보드나 CPU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 케이스와 파워를 새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뭐 제품 자체가 초기 불량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CPU 쿨러 같은 경우는 공냉 쿨러에서 수냉 쿨러로 바꿨기 때문에 열도 좀 덜 받는 것 같고 자, 지금 말을 하는 과정에 CPU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CPU의 온도니까 원래 AMD가 좀 많이 뜨겁긴 해요. 하지만 아직 수냉 쿨러가 완전히 돌고 있진 않아요. 수냉 쿨러가 어느 정도 열을 받아야만 딱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온도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확인되었습니다. 자, CPU 스트레스를 제가 없애주니까 온도가 40도로 뚝 떨어졌어요. 40도에서 42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CPU 온도가 올라갔던 거는 33도까지 떨어졌네요.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CPU 스트레스를 줬는데도 5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는 이 수냉 쿨러의 효율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온도는 32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CPU 온도가 30도에서 40도 그거 사이는 일반 평타 수준의 온도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CPU가 계산이 빨라지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32도, 31도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갈 거예요. 46도로 갑자기 건너뛰었어요. 아마 50도 더 넘을 거예요. 48도까지 올라갔고 자, 스트레스를 주면서 수냉 쿨러에서 보통 일반 공냉 쿨러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60에서 80도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50도에서 거의 멈춰요. 그러니까 효율은 확실히 공냉 쿨러보다는 좋다는 거. 자, 이 케이스와 수냉 쿨러를 거의 100만원 주고 샀대요. 케이스 수냉 쿨러 더하기 2개를 해서 100만원. 미친 거다, 그죠? 미친 거야. 학생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자기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걸 팔았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했다 하지만 케이스하고 수냉 쿨러만 거의 100만원 가까이 줬다는 거는 좀 미친 짓이라고 보여져요. 자, 51도까지 올라갔고요. 자, 현재 스트레스를 주면서 30분 이상 테스트를 했고 그다음 온도 측정했고 자, 스트레스를 멈추면은 온도가 다시 떨어질 거예요. 자, 52도에서 40도, 30도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멈췄거든요. CPU의 부하를 줄여버리면은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자, 예상했던 대로 48도, 39도, 아마 33도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41도로 올라가는 거는 얘가 편차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열이 바로 떨어지진 않잖아, 그죠? 자,
37도, 33도까지 떨어졌죠? 아마 31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온도는 정상 범위 안에 CPU 과부하 주면 50도, 과부하 안 주면 32도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 아우라 프로그램은 메인보드에서 LED 색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살짝 바꿔보니까 이 메모리랑 메인보드와 색상이 동기화가 되면서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고 있네요. 괜찮아. 색깔이 이쁘네요. 다른 거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네. 느낌이 오나요? 유리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색깔이 살짝살짝 변하고 있어요. 요런 튜닝 효과가 있네요. 괜찮아? 생각보다 괜찮네. 좀 간지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겠네. 메인보드에서 LED 색상을 여러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강화 글라스 한쪽을 뺐어요. 안에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자, 은은하게 색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메인보드와 메모리가 연동이 되면서 색상이 균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LED는 지금 메인보드께 훨씬 더 이쁘고요. 자, 이제 메모리도 색깔이 들어오고 있어요. 밤에 보면 이쁠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이 케이스들이 나오는 이런 현란한 색상들. 색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가 알아서 바뀌어요, 계속. 그래픽카드는 아직 열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돌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쁘네. 자, 간단하게 하드디스크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 디스크의 건강 상태를 볼 건데, 처음에 있던 SSD는요 128기가고 44도.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자, DMA-CRC 에러라고 뜨죠. 이 카운트 에러는 데이터를 쓰고 그 정보가 저장될 때 전체 데이터는 한 번씩 리카운트를 해줘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10개를 보냈을 때 저쪽에서 10개를 잘 받았다라고 다시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OK 하면은 이제 저쪽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파일은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매겨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체크섬 에러가 떴다는 거는 강제로 컴퓨터가 껐다 켜지거나 멈췄을 때 이 카운트를 매겨요. 이거는 저는 불량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업체에서는 또 이거는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지만 두 번째 디스크 1TB짜리 하드를 보시면은, 자, 문제 없죠? 전체 카운트 에러도 없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면은 저 같으면은 이건 초기 불량권으로 교체를 받겠어요. SSD는. 이건 로우레벨 포맷 하더라도 이 카운트 에러는 떠요. 그러니까 찝찝하잖아, 그죠? 멈췄다는 게 체크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DMA-CRC 에러는 컨트롤러라든지 메모리 쪽에도 문제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불량이다 보고 교체를 받기를 합니다. 자, 교체 받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디스크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 망했다.
아니 애답이.